네, 여러분, 3과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그럼 마리오와 리사의 대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처음에 들었는데 지금은 아까보다 오늘 공부한 문형과 단어들이 더 잘 들릴 거예요.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3과 미술관에 자주 오나요? 리사 씨,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이것 좀 보세요. 이 그림이 이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하는데 보는 방향에 따라 그림이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저는 아까부터 계속 봤는데 도대체 뭘 표현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작품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희로애락을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해서 오기 전에 작가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리사 씨는 미술에 관심이 많군요. 미술관에 자주 오나요? 아니요. 요즘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자주 못 왔어요. 그럼 다음에 좋은 전시회가 있으면 또 같이 와요. 자, 여러분, 마리오와 리사의 대화를 잘 들었나요?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두 사람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예요? 1번 학교, 2번 미술관, 3번 도서관. 아주 쉽지요? 네, 맞아요. 두 번째, 미술관이에요. 미술관은 그림이나 사진 같은 미술 작품들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소예요. 그걸 미술관이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볼게요.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리사와 마리오가 그림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있는 1, 2, 3번 문장 중에서 한 문장이 그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문장이에요. 뭐가 맞을까요? 1번, 방향이 바뀌면 그림이 달라진다. 2번, 작가 자신이 경험한 인생에 대해 표현했다. 3번, 이 그림 때문에 여자가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됐다. 몇 번이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아까 마리오 씨가 그림을 보고 방향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면 달라지면 그림의 느낌도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방향은 우리가 보는 동서남북 방위에 따른 방향 쪽을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볼게요.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은 뭐예요? 1번, 남자는 그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2번, 남자는 그림을 좋아해서 미술관에 자주 간다. 3번, 여자는 예전부터 작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몇 번이 대화의 내용과 같죠, 여러분? 맞아요. 첫 번째, 마리오가 그림을 오랫동안 봤어요. 그런데 그림의 의미를 알 수 없다고,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마리오와 리사의 대화가 잘 들렸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미술 관람과 관계 있는 어휘를 공부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미술관 관람과 관계 있는 어휘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어휘를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은 미술관 관람과 관계가 있는 어휘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어휘부터 볼게요. 작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문을 보면 반 고흐는 죽은 후에 유명해진 작가 중 한 명이에요 라는 예문을 볼 수 있어요. 작가는 그림이나 사진 아니면 소설과 같은 문학, 이런 작품, 예술품을 만드는 사람을 작가라고 해요.
그리고 작가들 중에서는 살아있을 때는 별로 인기가 없지만 죽은 후에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되고 유명해지는 작가들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예문처럼 반고흐도 그런 작가 중 한 명이에요. 자, 두 번째 단어를 볼게요. 두 번째는 작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에 작가를 설명하면서 작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작품은 작가들이 만든 것, 화가는 그림, 소설, 이렇게 작가들이 자기가 만드는 예술품, 예술것, 그것을 결과물을 작품이라고 해요. 예문을 보면 대부분의 작가들은 자신이 애정을 갖는 작품이 있다고 해요. 대부분의 작가들은 작품이 하나만 있지 않고 여러 개의 작품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 개의 작품, 자신이 만든 여러 개의 예술 결과물 중에서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을 갖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때 작가들은 자신이 애정을 갖는 작품이 있다고 해요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휘를 볼게요. 대표작. 여러분, 대표작에서 이 작은 조금 전에 공부한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대표라는 단어를 알면 되겠네요. 대표는 하나가 여러 개를 대신해서 표현하는 것. 하나가 여러 개를 대신하는 것. 그것을 대표라고 해요. 올림픽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을 하지요.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 선수 한 명이 그 나라의 사람들을 모두를 대신해서 올림픽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국가대표지요. 대표작은 그럼 하나의 작품이 여러 개의 작품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그림이 그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작가들은 작품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작품 여러 개 중에서 그 작가 하면 생각나는 하나의 작품, 여러 개의 작품들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유명한, 가장 인기가 많은 작품을 우리는 대표작이라는 어휘를 사용해요. 자, 그럼 그 다음 전시회라는 단어예요. 이번 주에 우리 학교에서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고 해요. 전시회는요, 여러분, 전시하는 모임이에요. 전시하는 모임인데 그럼 전시하다가 뭘까요?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전시하다라는 AB를 사용해요. 그래서 그 전시하는 모임을 우리는 전시회라고 이야기해요. 예문을 보면 이번 주에 우리 학교에서 사진 전시회가 열린다고 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볼 수 있게 사진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것, 보여주는 모임, 바로 사진 전시회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는 3급 3과에 나오는 본문의 문장들을 가지고 의미를 하나씩 공부해 볼게요. 네, 여러분, 그럼 3급 3과 본문에 나오는 문장들을 함께 공부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마리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리사 씨,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지금 아마 리사가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서 그림을 보고 있어. 하지 않고 생각을 해요. 보는 것과 생각을 같이, 두 가지 행동을 같이 하고 있어서 지금 마리오가 보면서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이것 좀 보세요.
이 그림이 이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하는데 보는 방향에 따라 그림이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조금 전에 대표작이라는 단어를 공부했죠, 여러분? 어떤 작가가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그 여러 개의 작품들 중에서 그 작가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작품, 그것을 대표작이라고 했어요. 이 그림, 지금 아마 마리오가 리사가 보고 있는 그림이 그 작가의 대표 작품인 것 같아요. 대표작이라고 하는데 보는 방향에 따라 그림이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자, 방향에 따라 이쪽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보이고 또 이쪽에서 보면 또 다른 모양으로 보이고 방향이 바뀌면 보여지는 모양도 달라져요. 그때 우리는 에 따라 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이 작가의 대표작이 방향에 따라서 아마 다른 느낌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괜찮죠, 여러분? 그 다음 대화문 계속해서 볼게요. 저는 아까부터 계속 봤는데 도대체 뭘 표현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주 많이 생각해도 전혀, 거의 아니, 이런 뜻이에요. 뭘 표현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마리오가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1분, 2분, 3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그림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는 도대체라는 부사를 사용해요. 전혀. 많이 노력했지만 전혀. 뒤에는 보통 지 않아요, 몰라요, 아니에요 이렇게 부정의 의미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괜찮죠, 여러분? 지금 마리오 씨는 그 그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어요. 몰라요. 자, 그래서 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이 작품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희로애락을 표현한 거예요. 자, 여러분, 희로애락은 한자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희는 기쁘다, 기뻐요. 로는 화가 나다, 화나다, 화가 나요. 애는 슬프다, 슬퍼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은 여러분 뭐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그 시간들을 인생이라고 해요. 우리가 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행복해요? 항상 기뻐요? 아니면 항상 슬퍼요?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기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즐거울 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경험하게 되는 모든 느낌들, 감정들을 희로애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요. 그래서 리사가 마리오에게 그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마리오에게 그 그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선생님은 그 그림을 안 봐서 잘 모르지만 아마 작가가 그 그림을 통해서 인생의 즐거운 것, 화가 나는 것, 슬픈 것, 그리고 기쁜 것, 이것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마리오가 리사의 설명을 들은 후에 어떻게 그림의 의미를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물어봐요. 그래서 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해서 오기 전에 작가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리사가 공부를 했네요. 미술관에 오기 전에 그 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그림의 작가에 대해서 먼저 찾아본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해요. 자기가 알고 있으면 잘 볼 수 있어요. 이 는 만큼은 조금 있다가 선생님하고 다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리사가 알고 있으면 잘 보일 수 있어서, 잘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전시회에 오기 전에 이 작가에 대해서 미리 공부했어요. 먼저 찾아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마리오가 이렇게 물어봐요. 리사 씨는 미술에 관심이 많군요. 미술관에 자주 오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관심은 우리 앞에서 한번 공부했어요. 관심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어떤 것을 좋아하는 마음,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좋아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관심이라고 했죠. 리사의 말을 듣고 마리오는 리사 씨가 아마 미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술관에 자주 오나요? 라고 우리가 오늘 공부한 자주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몰라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미술관에 자주 오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지요? 아니요. 요즘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자주 못 왔어요. 역시 우리가 오늘 공부한 문형이 나왔네요, 여러분. 리사는 요즘에 하지 못하고 있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미술관에 자주 못 온 거예요. 왜 미술관에 자주 못 왔죠? 맞아요. 공부하느라고 바빠요. 공부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미술관에 자주 못 왔어요. 자주 오고 싶은데, 자주 오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해서 저는 자주 못 왔어요 라는 이유를 말하고 싶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느라고를 사용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리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다음에 좋은 전시회가 있으면 같이 와요 라고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공부하느라 바쁘지 않을 때 같이 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공부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더 자연스럽게 잘 말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연습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도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어떤 표현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표현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보면 는 만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는 만큼 앞에는 알다, 원하다, 좋아하다 라는 AB를 사용해요. 그래서 AB는 만큼이라는 표현을 말할 수 있어요. AB는 만큼의 이 만큼은 앞의 내용과 비슷한 정도의 양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행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해요 라는 문장을 보면 알다, 알고 있다. 여행은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양만큼 볼 수 있어요. 아까 마리오 씨와 리사 씨의 대화에서 그림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리사가 미술관에 오기 전에 작가에 대해서 찾아봤다고 이야기했죠? 맞아요. 우리가 여행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양만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은 것이 보이고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보는 거죠. 두 번째 예문을 볼게요, 여러분. 원하는 만큼 가져세요. 어떤 물건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물건을 원하는 만큼 어떤 사람이 많이 원하면 많이, 적게 원하면 적게, 자기가 원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
가지고 가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원하는 만큼 가지고 가도 돼요 라고 문장을 말했어요. 마지막 예문 볼까요? 좋아하는 만큼 표현을 하세요.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 많이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만큼 그 정도로 표현을 많이 뜻이에요. 만약에 좋아하는 마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조금만 있어요. 그럼 조금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아하는 마음이 적으니까 그 적은 만큼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의미 괜찮죠, 여러분?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외국어는 는 만큼 들린다고 해요. 자, 여러분, 외국어는 는 만큼 들린다고 해요. 자, 여기도 알다라는 AB를 사용해서 한번 말하기 연습을 해볼까요? 맞아요. 그러면 외국어는 아는 만큼 들린다고 해요. 여러분이 오늘 선생님과 같이 느라고 그리고 은가요를 공부했어요. 아마 오늘 공부하기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느라고와 은가요가 안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공부한 후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느라고와 은가요를 사용하면 들릴 거예요. 외국어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들을 수 있어요. 그때 외국어는 아는 만큼 들린다고 해요 라는 문장을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두 번째 문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볼까요? 는 만큼 시험 점수가 나오니까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럼 AB는 이걸 한번 사용해 보세요. 공부하다.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맞아요. 공부하는 만큼 점수가 나오니까 열심히 하세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한 그만큼 그 정도와 비슷하게 결과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조금만 했어요. 그럼 그 조금의 정도, 그 수량과 비슷한 양만큼 결과도 조금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게요. 열심히 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는 노력하다라는 AB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노력하다가 뭔지 아세요? 맞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되고 싶은 것, 목표로 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노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말하기 연습을 하면 어떤 문장으로 말하면 될까요? 맞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위에 있는 것과 비슷하죠. 자, 노력을 많이 하면 그 많이 한 그 정도와 비슷한 양, 수량만큼 결과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한 것이 적으면 그것과 비슷한 양만큼 결과도 적게 나오는 거지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3급 3과를 같이 공부해 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오늘 공부도 할 만했지요? 자, 그럼 내일도 4과에서 또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보기로 해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